울었습니다. 지영아, 지영아, 아빠가 미안해. 백신 부작용 신고를 하려고 보건소와 질병관리청에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는 받지 않았고 김주경 회장님의 요구사항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유족분 두 분과 가족분 한 분의 말씀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철 피해자 유족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10월 31일 사망한 고3 장지영 학생의 아버지입니다. 제 아들은 화이자 백신을 1차 7월 30일, 2차 8월 20일 맞았습니다. 10월 31일 아침 10시경 지영이를 깨우려고 이름을 불렀으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불길한 느낌에 흔들어 깨웠으나 몸은 차가웠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급하게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내와 큰아들, 막내 아들을 불러 119 구급대원과 영상통화를 하며 CPR을 했습니다.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하여 심장 제세동기를 작동하였으나 사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잠시 후 형사분들과 감식반 분들이 오셔서 아들을 확인하고 특별한 외상이 없고 원인 미상으로 병원으로 옮기고 나서 상조회사에 연락한 후 경찰서로 오라고 말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경찰분이 돌아가신 후 사망한 아들을 부둥켜 안고 온몸을 문지르면서 아빠가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서 한참 울었습니다. 지영아, 지영아, 아빠가 미안해. 백신 부작용 신고를 하려고 보건소와 질병관리청에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는 받지 않았고 가상 콜센터를 통해 보건소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보건소 직원은 병원에서의 사망은 의사가, 집에서의 사망은 경찰분이 이상반응 신고를 할 것이라는 통상적인 작동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경찰 진술 과정에서 저는 코로나 백신 부작용을 의심하고 부검을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경찰관은 부검 참관 의사를 저에게 물어봤고 저는 참관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경찰관은 경험상 직접 참관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얘기해 주셨고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여 부검은 참관은 하지 않지만 부검 장소에 가면 부검이 끝난 후 부검 후에 간단한 설명과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1월 1일 8시경 서울대병원 국가도 분실에 도착하여 부검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부검이가 저는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중 담당 형사 4분이 도착하여 같이 대기실에 올라가자고 하였습니다. 형사분들과 같이 앉아 있었는데 또다시 부검이는 유가족은 외부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싸늘한 말을 남기고 부검실로 들어갔습니다. 1시간 정도 기다린 후 담당 형사분이 내려와서 부검이에게 들은 내용을 전달해 주었고 저는 부검이에게 어떤 질문이나 내용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아들 방에서 밤새 울다 지친 유가족을 왜 부검 전까지 오라고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장례 준비와 가족들을 챙겨야 했기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국가수에서 백신 접종 예지표를 제출하고자 보건소에 방문했을 때 담당자분이 직접 이상반응 신고를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처음 보건소에 이상반응 신고를 하려고 전화했을 때는 신경도 안 쓰고 장례 기간 동안 연락도 없었는데 이제 와서 그럴 필요 없다고 하였더니 죄송하다고 하면서 보건소 담당자가 직접 예진표를 경찰분에게 보내고 이상반응 신고를 해주어서 저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신고가 되었습니다. 이후 많은 백신 피해 가족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의사나 공무원들이 의사 훈련서 발급과 신고 접수를 해주지 않아서
이상 반응 신고를 못해 힘들어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남은 두 아들을 열어보고 있습니다. 숨은 쉬고 있는지 이름을 불러 대답이 없으면 흔들어 깨워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낮에도 연락이 되지 않으면 많이 힘듭니다. 아내는 저녁부터 새벽까지 불을 켜고 TV를 켜야만 잠을 들 수 있는 있습니다. 11월 초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코백회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증언대회 시 참석한 질병청 조은희 국장은 질의응답 중 이상 반응 신고 접수가 힘들다고 하자 상담원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별도의 홈페이지나 질병청 홈페이지 내에 이상 반응 신고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AI를 활용하여 간단한 상담과 기본적인 서류 준비 등은 충분히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특이 사례는 별도의 상담의 신고 접수를 한다면 피해자 가족들의 불만은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 아들보다 7일 전 사망한 강릉의 고3 학생은 질병청 심의 결과 이상 반응 인과성 평가 5번 명확히 인과성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으로는 급성 백혈병으로 인한 혈소판 감소증으로 백신과의 인과성이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강원도청 공무원은 대한혈액학회 논문을 인용 백혈병과 백신과의 인과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대학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이며 대한혈액학회 간사는 유튜브 및 언론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연간 1,000명에서 4,000명 정도가 급성 백혈병으로 진단을 받고 있다며 원래 걸릴 수밖에 없는 분들이 백신을 맞고 난 이후에 우연히 백혈병 진단을 받은 것으로 받아야 한다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현재 백신 부작용으로 약 1,400명이라는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많은 분이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과연 공무원과 의사분의 자녀나 가족이 같은 상황에 부닥쳤을 경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학생은 출석 인정과 시험을 못 볼 시 평가 지침이 마련되고 있지만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병원에서 치료 시는 2일만 출석이 인정되고 나머지는 질병 결석 처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백신 부작용 환자와 사망자에 대한 차별을 거두고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한 학생에게 명예 졸업장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